People in Wuhan have been asked not to leave the city, and outsiders have. This is going to be a very painful, very painful 2 This years. is a war. 10,000 people have Stay died there. home.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시사자키 특별기획 코로나19 신인류 시대. 네,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사태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지 각 분야 석학들과 미래를 좀 가늠해보고자 마련한 시사자키 특별기획 코로나19 신인류 시대. 오늘 초대한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등의 행사나 모임 자제 등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이렇게 머리 좋고 뛰어난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는 거죠. 그 상황이나 그 대상을 관점을 바꾸면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네, 방금 그 목소리의 주인공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 나누는 주제의 제목을 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다. 네, 이렇게 네, 붙여봤어요. 네, 네. 그럼 맞습니다. 경쟁보다 공존이 좋은 단어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일단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과 사람이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구나, 연결돼 있구나. 네, 네. 그런데 공존이 아니라 서로를 좀 이렇게 미워하게 되는, 네. 거리두기도 하고, 그렇죠. 차별도 네, 하고, 네. 심지어 혐오도 하고. 네, 네. 사실은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네. 뭐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선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TV 드라마에서요. 그 시청자들이 아시죠? 처음에 왔는데 남녀가 둘이서 한참 싸우고 그다음에 사이 안 좋으면 쟤네들 마지막 회에서 결혼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소중하고 가까운 존재와 공존을 하기 전에 한 번쯤 앓는 홍역, 열병 같은 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경쟁보다 공존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다녀가셨던 많은 그 정말 한국 사회의 지혜로운 분들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최재천 교수님도 계셨고, 예. 김유리 교수님도 계셨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희 특별기획에. 네, 예. 네, 네. 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때요. 경쟁력보다 공존력이 더 강력한 역량이에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경쟁에서 남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보다 우리 인류 역사가 지난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공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남을 잘 포용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네.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나 문화가 가장 오래 살아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개발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그리고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강자나 패권 위주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잘 공존해봐. 잘 공존하는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건 너희 인류들이 가장 지혜로워지고 효율적이고 스마트해질 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교훈을 그렇죠.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는 아니죠. 체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직은 모두는 타인이 아닙니다. 두려운, 그렇죠. 아직은 다른 나라가 걱정되는, 그렇죠. 다른 나라를 좀 막 멸시하게까지 되는 네, 네. 뭐 그런데 이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제 피부도 어떤 치료가 일어나기 전에 어느 면역력이 생기기 전에 사실은 약간 이제 그 곱는다든가 예, 예.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열이 일어난다라든가라고 맞아요. 하는 반작용적인 어떤 행동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진정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하는 시점에서 와서 보면 예.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그 차별과 그리고 반감과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 소모되는 나의 바보 같은 에너지구나라는 거 이제 알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겨내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힘이 봉쇄로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주는 투명한 정보 공개. 그렇죠. 그런 시스템과 그걸로 인해서 그래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적절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모범적으로 그 예. 개선해 나가고 헤쳐나가고 있는 거고 예. 오히려 그 에너지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봉쇄하고 막고 차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타민족에 대한 증오로 그렇죠. 만들어내는 문화들은 지금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의 정신적 에너지와 그다음에 노력을
좋은 방향으로 못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경계와 어떤 그 배타성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불과 2주 전에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이렇게 노려봤다가 2주 만에 한국에 있는 분들은 우리 한국인들은 느끼고 계신 거예요. 아, 이게 그럴 때 쓰려고 했는 에너지가 아니구나. 차라리 내가 생활의 방역화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적당한 수준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안전하다고 하면 차라리 이 사람과 공존하는 게 더 나은 방식이라는 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알고 있어서 사실은 지난 2달간의 한국 사회는요.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수천 년간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또 재미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김 교수가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한 2주 전, 불과 2주 전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을 뜨악한 시선으로 봤다. 그렇죠. 심리학자로서 그건 너무 당연한 반응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예요? 반응이죠. 그러니까 반사적 행동이에요. 반사적 행동. 네네네. 그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본능보다도 더 앞서 있는 신체 기관의 반응인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건 신체 기관의 반응대로 행동하면 그건 동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성으로 그렇죠. 조절하는 게 인간이죠. 왜냐하면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도 나오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반응을 동물처럼 하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타적인 행동을 해야 더 나의 이기심이 잘 충족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아주 차원 높은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니까 사실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어두운 밤길에 턱 하고 나타나면 놀라는 것처럼 사실은 그 반응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 반응에 길게 집착하거나 그 반응을 무슨 정책이라든가 사회적 가치처럼 둔갑시킨다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옳은 건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할 때 사실은 감정이 먼저 앞서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본인 자체가 그 감정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각 나라의 수준이 천차만별로 드러나는 걸 보면 그 감정을 잘 대해주는 그 나라 시스템이나 문화에서 주로 이제 시스템이겠죠. 현재 어떤 정부나 아니면은 정권과 관련된 시스템들의 어떤 대처가 잘못된 게 훨씬 그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때 많이 드리는 말씀이 사실과 진실이 굉장히 각기 다른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과 진실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항상 보면은 사실을 알아야 될 때 진실로 이상한 게 일을 꼬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진실을 알려달라고 할 때 사실관계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있거든요. 우선 진실은 뭐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노숙자 한 분이 굉장히 초췌한 얼굴로 동양을 그러니까 좀 구걸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실이 지금 한 푼을 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한 진실은 그 거지인 분이 노숙자인 분이 3일을 최소한 굶었겠구나라고 하는 진실에 기반해서 진짜 원인이 그거라기 때문에 동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노숙자분이 사실은 이 자리가 대박 자리네 라고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승용차를 타고 있고 아니면 굉장히 윤택한 상황을 하고 있는데 딱 옷 갈아입고 와서 실제로 기업형 동양을 하는 분들이 있죠. 해외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배도 안 고프면서 고픈 척하고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양을 하는 행위를 본 그 사실을 본 우리는 그 두 번째인 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정확한 면이고요. 팩트. 그렇죠. 진실은 트루트.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원인을 얘기하죠. 그런데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안은 사실을 알려달라고 하는 감정이고 불안은 사실을 알려달라는 감정이다. 그렇죠. 그리고 분노는 진실을 말하라는 감정이에요. 분노, 진실을 말하라는 감정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광장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분노해서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광장에 나간 시민들은 진실을 말하라고 얘기하는 당연하죠. 거죠. 그런데 그때 아니야, 사실은 이거 별 문제 없는 거라고 사실만 딱 관계를 얘기하면 분노가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말하는 게 예전에 그 광우병 사태예요. 광우병? 광우병 때 시민들이 분노해서 나갔잖아요.
우리가 왜 이걸 먹어야 돼? 라고 하는 진실을 얘기하라는 거지. 그게 그 미국에서 온 수입 쇠고기가 신체에 얼마나 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을 알고 싶어서 그걸 몰라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실을 얘기하니까 자꾸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천 화재 사건.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지 구조적 진실을 알고 싶은 거죠. 오늘 저희도 하루 종일 그 얘기를 막 했어요. 네네. 기업 살인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이런 진실을 막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참 가슴 아픈 최고로 가슴 아픈 걸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세월호의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그렇죠. 진실과 사실의 어법은 좀 이해가 됐으니 코로나로 오면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는 불안한 거지 분노가 아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다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은 왜 커집니까? 불확실하니까 커지죠. 그런데 불확실함은 사실로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명한 정보 공개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이렇게 불안할 때는 사실은 제대로 사실을 공개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나 한국의 시스템이 잘한 게 바로 그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을 알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감염의 위험은 높겠구나. 그런데 치명률이라는 건 요 정도겠구나라고 하면서 자기의 에너지 그리고 사회적인 집단의 에너지를 좋은 곳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사실이 더 중요할 때 불안할 때 야 진실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가짜뉴스와 분노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음모와 가짜뉴스의 희생자들이 분노하는 거죠. 트럼프같이 바보 같은 대통령은 계속 중국 탓하고 자기는 100만 명이 넘었는데 자기네가 잘한다고 우기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중국은 또 미국의 무슨 여성 군무원이 와서 퍼뜨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택도 없는 소리죠. 보면 사실을 논하고 해야 될 때 초창기 우리 중국에서 오는 사람 안 막아서 신천지가 터졌다. 그렇죠.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들.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군요. 근데 진실은 이미 진실은 과학자들이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자연에 너무 들이대고 가서 파헤치는 바람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진실은 그거지. 그게 중국의 우한의 어느 연구소에서 흘러나왔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혐오와 차별을 생각하게 되는 것도요. 즉자적 반응으로는 감정적 반응이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은 방금 구별해 주신 쓸데없이 의심하고 쓸데없이 음모론 가지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쓸데없는 차별과 혐오로 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에 충실해야 될 때 오히려 섣부르거나 어줍지 않은 진실에 가려고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상태에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는 굉장히 좀 감정적, 정서적 측면이 서구보다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상하게 감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한국인,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이렇게 수준이 높은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외국 학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많이 분노해봤거든. 그렇죠. 그래서 분노해야 될 때와 분노하지 않아야 될 때를 알고 있어. 정확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코로나 이후 신인류의 심리 상태는 어때야 합니까? 왜냐하면 최재천 교수님부터 김민우 교수님 수많은 또 다른 분들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슈퍼파워의 혹은 야수 자본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심리학자로서 조금 좀 이렇게 아주 좀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더 밀착감 있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만족감이 지혜로워지는 사회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족감이 지혜로워지는 사회. 우리가 끊임없이 돈 버는 사람들을 만족감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워커홀릭들. 우리가 2만 불 됐을 때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1990년대 IMF 전에 2만 불 간다 막 그랬을 때 2만 불 가면 뭐가 좋아요? 병사 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3만 불 되면 뭐가 좋을까요? 4만 불 되면 뭐가 좋을까요? 왜 그럼 10만 불 되면 되겠네요. 근데
왜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한 욕망 그렇죠. 추구. 네, 이건 네. 안 된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무한 욕망을 추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만족감이라는 기제가 뇌에서 거의 발달이 안 된 없는 분들이에요. 사람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만족하면 스톱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을 스톱하게 만드는 가장 안전 장치가 만족감이에요. 그러네요. 네. 배부르면 못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배불러도 만족을 모르면 뇌에서 예. 포만 중추라고 하는 뇌하수체에 있는 특정한 한 부분이 망가지면 실제로 창자나 위장에 큰 무리가 갈 때까지도 계속 먹어요. 폭식증.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예.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안전하고 정교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안전장치, 그 브레이크가 만족인데. 네. 예.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잘 사는 나라들, 한국도 당연하고요. 네. 만족감이 너무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만족감을 발달시키기 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렇죠. 돼요? 그걸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뭡니까? 네. 풍선 사달라고 하는 아이한테 풍선 사줬더니 5분 있다가 얘가 풍선줄을 놓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네. 그게 된 얘기인데. 그럼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원했는데 사줬더니 얘가 그냥 놔버려요. 좀 이따 팔 아프다고. 그런데 제가 그날 찍은 사진을 보니까 얘가 풍선을 사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졸랐던 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다른 아이들이 풍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나도 갖고 싶은 나만 거죠. 안 가지고 예, 있으니까 예, 예, 예. 원한 겁니다. 원투죠. 상대적 박탈감. 그렇죠. 사회적으로 원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얘가 풍선줄을 넣고 저한테 막 혼냈던 그곳.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풍선을 안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풍선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라이크는 없는데 그저 사회적으로 원투한 겁니다. 아, 원트와 라이크가 또 다르군요. 그렇죠. 라이크는 내가 좋아하는 정말 거고, 좋아하는 거죠. 원트는 사회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저것도 가져야 되겠구나, 저것도 가져야 되겠구나 라면서 끝없는 예. 만족감의 사이클을 돌다가 예. 혼자 있으면서 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단 거 좋아하는 분들이 1000번 돌려서 달고나 만드시고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만족을 느끼게 해주고 그렇죠. 진짜 행복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사실은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원하는 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되고요. 훨씬 더 많이 찔러야 되고 훨씬 더 많이 뺏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알아가는 그런 그것에 대한 시력이 좋아지는 사회나 문화는요. 훨씬 더 적은 걸 가지고 공존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김경일 교수 다음 주쯤 한 번만 더 오세요. 네. 한 번만 더 오셔서 네. 이제 코로나19 이후 행복의 척도를 바꾸자. 네. 이런 주제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네. 아예 적어놓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원투와 라이크, 내가 라이크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갑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